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웃으면 심폐기능이 좋아진다고 하죠.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신나게 건강하게 웃음으로 가득 찬 1시간 함께 하실게요. 공개클리닉 웰 오늘도 오가닉 토크 트리오 함께합니다. 그렇게 잘 살길 빌었건만. 저를 대령하여 싸웁니다. 야야야! 자, 여러분을 왕처럼 모시는 여러분의 내관 김내관 김영민입니다. 이야, 진짜 여러분을 왕처럼 네. 모시는 내관. 야, 이거는 평생 써도 진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멘트. 실순잔 치는 데 가가지고 전화 많이 합니다. 김명민 가면 저도 따라갑니다. 네. 오늘도 유쾌하고 건강한 공개클리닉 웰 1시간 함께 하시죠. 1분 건강톡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3차 흡연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자들을 숙박업소에 하룻밤 묵게 했는데요. 그 결과 담배를 피지 않은 투숙자들의 몸에서도 간접 흡연의 지표인 코티닌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흡연이 있었던 곳에 머물기만 해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세계 최장수 남성이 기네스에 새로 기록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평생 사탕수수 농부로 살아온 112년 326일년생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는 101세 때 심장박동 조율기를 삽입했고 청력도 거의 잃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네요.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증상이 덜하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팀이 의료 종사자 3,100여 명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최근 4개월간 돌파 감염이 16건에 그쳤고 증상을 겪은 날도 미접종자보다 일주일가량 짧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3차 흡연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근데 진짜 숙박업소든지 이러면 옆집 앞집 이런 데서 좀 피우지 맙시다. 저도 이 촬영되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1박 2일 하면 모텔에 가 자야 되거든요. 네네네. 아, 그런 데서 막 뒤에 또 펴. 나 환장하겠어. 네. 저번에도 옆방의 소리를 야! 한 대만! 그럼요. 진짜 금연해야죠. 특히 금연하니까 아마 오늘의 주제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고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마츠카 선생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자, 심장 적출됐습니다. 다음 롱팀 들어오세요. 롱 적출하겠습니다. 자, 롱 적출됐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이어가다 폐 이식, 재생 불가능한 장기 폐, 암 사망률 1위 폐암. 좌절하고 포기하기엔 치료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는데 폐암과 만성 폐질환의 치료법을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생각보다 좀 무겁게 들리죠. 이 만성 폐질환 그리고 폐암입니다. 그래도 우리 오가닉 토크 트리오는 오가닉답게 담배는 다들 안 태우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담배는 안 태우는데 폐 농량에 걸려가지고 고름이 찬 적이 있어요. 아까 그 한석규 씨 수술하는 그런 장면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체 그럼 뭘 피우신 거예요? 롱팀 들어오세요. 네, 다 겪어봤습니다. 튜브 가져오세요. 이거 다. 저는 담배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부잣집처럼 생겼지만 아니요. 제가 곰팡이가 좀 많은 환경에 노출이 돼가지고 좀 건강이 안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랬군요. 장마철에 곰팡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저는 또 사실 폐활량이 그 생명인 가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는 폐 관리를 관리하면 서주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폐 관리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얼굴 관리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진짜 젊어 보이지. 네, 폐의 근력을 네, 지금 얼굴 관리 이야기하고 폐 관리를 계속 이야기해요. 폐도 가요. 자, 그러니까 내가 왜 폐 사느냐면 폐는 참 어떤 장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이게. 네. 기저질환 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합병증인 폐 질환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네. 오늘은요, 혹시나 공개 클립 보신 분 중에 폐 관련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도 딱 앉아서 잘 듣고 이야기 좀 잘 전해주세요. 내가 같이 잘 봅시다 오늘. 특히나 확실하게. 요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오늘 또 세 분의 눈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공개 클리닉 웰 1시간 함께 하실 주치의 선생님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쁘신데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 서울 이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폐 이식을 하셨다는 그분이십니까? 예, 저는 폐 수술을 전공하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주로 폐암과 폐이식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렁서전 외과 의사들은 수술하느라고 초단위로 움직이시는데 말이죠. 드라마 보면은. 그렇지. 네. 오늘 진짜 이 녹화만큼은 응급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전화가 막 없어도 네. 맞아요. 진짜 그래도 우리 모두의 폐 건강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주셨는데요. 바쁜 교수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굿모닝. 특별한 일 없지? 사진 좀 보자. 박선 순환자분이시고 런센서로 22일 날 서로고통을 나이트고 고통을 10만 적분이시고 지금 PCD 튜브 주신이시고 드레인 어제 250. 250? 어제 튜브로 아니면 PCD로? 지금 같이요. 튜브는 오늘 뽑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기 지켜보자. 그래, 됐어. 그럼 내려가서 콘퍼런스 좀 하러 내려가자. 어?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얘기할 환자는 예, 아마 이번에 이제 이식 대기자 등록하신 분인데 이제 원인은 이제 결핵성 폐 파괴로 좀 호흡 부전이 조금 있어서 이제 이식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세 남자시고 수술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늑막 유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폐 고혈압이 조금 좀 심한 편이세요. 그래서 예. 엑스레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 좀 심할 것 같네요. 외과 파트에서 이제 저기 심장 파트에서는 이제 뭐 심폐 이식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저기 코멘트도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폐이식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뇨제를 써야지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이런 정도거든요. 폐만 잘 안전하게 갈려지면 심장은 다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우선 좀 지켜보면서 매니지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환자 굉장히 숨차고 그래갖고서는 뭐 근력이나 이런 것들 문제 생길 것 같은데 허 교수님 저 재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자? 근력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흡곤란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진행되면 굉장히 어렵게 고생해야 될 환자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나이도 40세고 젊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해봐야죠 뭐. 예, 뭐 저희도 뭐 내과적으로 미리 챙겨볼 수 있는 건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할 환자 뭐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까, 교수님? 저기 뭐 안티코아귤레이션 많이 해서 브리딩 많을 것 같은데 수술 전에 저기 플레이트렛이나 이런 저기 코아귤레이션 디펙트 좀 잘 교정 좀 잘 해주십시오. 기증자 수술 시간 오후 1시로 결정돼서요. 저는 1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증 수혜자 입실 그러면 수혜자 입실은 저희가 마취과 교수님하고 조율할 테니까 홍 교수님 좀 적출 좀 잘 해주시고. 예, 그러면 이식했던 환자 중환자실 가서 좀 얘기 좀 나누시죠, 교수님. 예, 야, 아침부터 회의를 연달아 하시네요.
까다로운 수술이라서 여러 과의 의견을 모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환자한테 괜찮죠? 네, 뭐 지금은 뭐 여기 호흡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고 뭐 에크모도 이제 엑스레이 좀 볼까? 사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점막가스인가요? 콜론가스인가요? 스토마가스도 있고 콜론가스도 있고 지금은 저기 너무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 그것 때문에 이제 횡격막이 많이 좀 부담 받겠는데요. 네. 재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터 어느 정도예요? 3세는 어느 정도? 재활 단계를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 근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심장에서 자전거 운동 가능할지. 네, 자전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 드레싱 잘 챙기고, 예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흉부외과 회의 때 보니까 폐질환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예? 예. 폐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간단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사진을 보시면은 좌상단에 있는 게 정상 환자의 폐 CT 사진입니다. 네. 그 중간에 검은색, 쉽게 말해 약간 검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인 폐의 모양이고요. 그 우상단에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하나는 코비드라 써 있고 하나는 폐렴으로 써 있습니다. 코비드면 지금 유행하는 그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보시면은 그 회색의 그 검회색의 그 CT 안에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코비드 환자는 번지듯이 퍼져 있네요. 예,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폐렴 환자는 한쪽 폐가 완전히 허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거를 어떻게 뭐 잘라서 해결하고 뭐 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셔도요. 저런 질환들은 내과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결국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고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동그랗게 한 주먹만하게 보이는 그 저기 덩어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하얀색으로. 저게 폐에 병이 있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잘라내면 나머지는 건강한 폐만 남아 있는 것 같죠. 저게 암덩어리구나. 저게 폐암이고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저런 건 수술이 필요한 폐암입니다. 그다음에 우하단에 보시면은 정상적인 폐 사진에 비해서 우하단에는 정상적인 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런 환자들이 이제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입니다. 저런 분들은 숨을 일상적으로는 너무 숨쉬기가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 정도 상태면은 집에서도 산소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뭐 걸어 다니시는 것도 어렵고요. 아이고야. 네. 눈높이에 맞는 설명,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이 폐 이식팀 회의에 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계신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게 숨이 차서 운동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죽어볼 것 같은데 운동하다가. 폐의 기능을 쉽게 말씀드리면 폐는 산소를 공급받고 우리 몸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폐가 가만히 있으면 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코디언에서 음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넣었다 빼다 하듯이 우리 몸에서 폐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호흡 근육입니다. 그 호흡 근육을 건강하게 하고 트레이닝 시켜서 폐의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쉽게 해야 환자가 좀 더 빠른 회복, 그다음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 재활. 호흡 재활. 그렇구나. 그래? 네. 잠깐만요. 숫자 좀 보겠습니다.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요. 두 개 갖고 있는 관 중에서 원래 들어와 있던 큰 관은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관 뽑고 나서 경과 관찰할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찰 수 있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거 타고 외래에서 관 제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솔직하면 이거 좀 안 아프면은 운동이라도 하면 실컷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큰 관 뽑아드리면 아픈 건 줄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예.
운 맞지? 이식 환자입니다. 이식 받았던 환자인데 이식 받은 지 6개월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격리를 아주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격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손 같은데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옷을 다 갖춰 입고 들어가야지. 어떠세요? 예? 이제 용적이 큰 폐를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을 잘라야 되고, 그 자른 부분에서 약간의 기흉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흉의 빈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 같은 걸 넣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게 이식폐는 자동차랑 똑같아요. 결국 오래되면 또 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약을 써서 유착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수술을 할 때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뭐 몇 번째 생겼다고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미래를 생각한다고는 번거롭지만 그 증상이 있을 때 와서 이번처럼 빨리 치료하고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1년 지나면 보통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직 1년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 할게요. 예. 숨 쉴 때 갑자기 기도가 좁아지는, 그러니까는 뭐 천식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기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내보내려고 그럴 때 기도가 좁아져 있으면 바람이 잘 안 나가게 되면 폐에 압력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갑자기 이제 요즘 에어컨 같은, 여름엔 보통 그런 일은 없는데 에어컨 같은 것들 많이 틀어놓은 데 가면은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갑자기 저기 기도가 수축해서 그런 증상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소리 지르면 아까 기침한 거랑 똑같은, 그 기도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안 되고. 내일까지 사진 괜찮으면 퇴원할게요. 예. 봐요, 임범생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주소 여기 부산 사시는데 그 류마티스 때문에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 안 좋아지셔가지고서는 저희가 서울에서 이쪽까지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고 옮겨가지고 수술했던 환자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극적으로 사셔서 본인이 폐이식이 홍보가 잘 돼야 나 같은 사람이 안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폐이식을 받아야 나같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 해서. 그러게요. 아유, 환자분 덕분에 참 폐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폐이식한 그 여자 환자분이 폐가 손상이 돼도 살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분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마음이 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요. 근데 폐에 이제 공기가 찼다고 하시더라도 저분은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폐이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는 살아갈 때 삶의 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폐이식 수술은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지만 내 삶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래. 이 손만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양상이 되는 이게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네. 지금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선생님 소리 안 지르시네. 선생님, 소리를 빡빡 지른다고 해서 막 폐암이 되고 막 폐 뭐 염이 되고 막 폐를 이식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맞나요? 질문을 할 때조차 소리를. 아까 저기 비디오로 보신 거는 그 폐이식 환자의 특수한 예이시고요. 소리를 지른다고 기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되려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폐활량이 좋다는 거고 폐가 건강하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군요. 선생님 본인 폐만 걱정하지 마시고 폐 끼치는 것도 좀 걱정. 그런 거야? 많이 힘듭니다. 잘한다. 네, 진짜 그래서 우리 좀 이비인후과 선생님 빨리 모셔야 되겠어요. 네, 작가님 보고 계시죠? 빨리 섭외 좀 해주세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진료가 시작되나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이 환자는 폐암 수술하고 그 첫 번째 외래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대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조직은 그 유방암은 아니고 이번에 나온 거 폐암 조직이거든요. 근데 폐암 조직이면은 때려 유방암이면은 폐로 갔으면은 전신 전이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발성 폐암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예후가 더 좋을 거예요. 유방에서 간 거보다는 그냥 이 원발성 병변이니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상엽 그 병변이랑은 좀 다른 종류는 같아도 경과 잘 보면서 치료 잘 받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약간 물이 고여있긴 한데 그 사진에서도 계속 있었던 부분이라서 뽑고 나셔서 뭐 기흉이 더 생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 조금 더 개선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38도 넘어가는 고열이 계속 있으면은 이게 물을 좀 빼내야 되지만 안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층 정도 올라가셔야 되면은 그 계단 올라가실 때 더 힘들어지나 덜 힘들어지나를 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지금은 숨 안 찰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생긴 기흉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면은 계단 오를 때 힘들거든요. 뽑으니까 낫죠.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근데 더 증가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볼게요. 이분은 이식 대상자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인데 폐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되면 잘 아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경과 관찰하면서 있는 환자인데요. 다른 환자에 비해서는 좀 더 6개월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분들의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점들도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가 잘못되게 나면은 이식 수술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환자를 보고 있어서 관을 좀 오래 갖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수술방이라고 해서 영상을 같이 찍어가면서 수술을 하는 수술방이고 지금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는 겁니다. 저기 수술방에서 CT를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 정도쯤 하면 될 것 같은데 뒤쪽에서 이렇게 다이섹션하고 들어가고 여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요 어디서 뒤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드랩하자. 시간 돼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래. 조심해서 갔다 오고 상황 변할 때마다 꼭 연락해. 그래. 조심해서 갔다 와. 저희 교수님이 이제 장기 적출하러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남으로. 예. 또 그 사이에 또 교수님은 아까 준비하던 수술을 또 하시나 보네요. 비디오 흰선병을 보고 이제 조금 열고 수술하는 건데요. 우선은 비디오가 들어갈 수 있는 절개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컴퓨터로 가장 적절한 위치를 이제 확인하고 그쪽에 절개를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자리 좀 잠깐 바꿀까? 교수님 헤드라이트 좀 빼주세요. 자리 바꿀게요.
들어와 사이로 쏙 좀 드세요. 그런데 이 폐는 말이죠. 이 재생이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 이식 말고 수술이나 약물로도 예, 치료가 되나 봐요. 일반적으로 그 폐가 재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아 환자에서 폐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재생이 됩니다. 한 2살에서 3살까지는 폐의 절제를 하고 나면 폐 세포가 증가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폐 절제를 하고 나서 폐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한 한 일찍 발견하고 조금 자르든지 폐 손상 되기 전에 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검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살아보면 말이죠. 이 폐는 말이야 오히려 수술을 하면 오히려 병이 빨리 진행된다. 임진왜란 때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요즘 의술이 아무리 좋아진 것 같아 하더라도 야, 이 수술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속설인데요. 폐는 2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2개가 있는 건 신장이랑 폐 2개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가 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폐에 이상이 생겨도 늦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혈을 한다든지 숨이 차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벌써 2개의 폐가 거의 다 망가졌거나 꼭 드라마에서 보면 그죠? 피부하면은 늦었어. 가시한테 욱하면 피가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치료를 하게 되면 마치 치료 후에 치료만 하고 수술만 하게 되면 꼭 돌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요즘에는 조기 검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빨리 치료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속설은 예전에 진단이 잘 안 될 때의 말이지 현대 시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속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제대로 하는 걸 좀 듣고 다니세요. 너무 오래 사셨어요. 네. 임진왜란 때는 항상 그랬거든. 지금 임진왜란 때 어느 때인데 지금 임진왜란 얘기하고. 저도 경험했지만 폐 환자분들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진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증상 주의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검진은 알아서 병원 가서 받으시고 증상을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 폐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성 시간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발성은 정말 다 자신 있는 네 사람 아닐까요? 밖으로! 네, 나가버리고! 네. 뭐 저희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죠? 네. 말하는 도중에 숨이 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딱 입을 딱 열면 끝까지 언제든지 이야기 다른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6.25 딱 열사업 때 딱 내놓으면서 함흥에서 딱 내 배를 타고 거제도 딱 나가버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침 가래가 나와요. 기침 가래는 뭐 살다가 한두 번씩은 나오지만 뭐 이렇게 몇 달씩 계속 나오면 이게 좀 문제 아닐까요? 예. 1번,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숨을 크게 들이셔 보십시오. 그다음에 천천히 내쉬어보십시오. 내쉴 수 있는 만큼. 예, 지금 이 행위를 하실 때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온 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활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가 안 좋거나 호흡 근육이 안 좋은 경우 이 폐활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이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아 소리를 내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숨을 크게 들이셴 다음에 숨을 내쉬는 과정에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소리를 내는데 아 소리가 뭐 10초 한 사람과 15초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15초의 사람이 더 폐활량이 좋은 거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15초를 했었는데 최근 와서는 한 10초 정도만 그 아 소리를 낼 수 있다. 다시 숨을 들이셔야 된다. 이거는 내 폐활량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폐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숨이 차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평균적으로 비슷한 속도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막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 한 10단원을 하고 21번 들이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 5단원만 하고서는 숨을 들이쉬는 상황이 된다. 이거는 우리 폐활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있나?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있지. 그렇거든. 네 어찌 생각하노? 내가 가보니까 그치? 알았지? 이런 병원 가야 되네. 그렇죠. 네. 네. 교수님, 기침 가래는 몇 달 이상 계속되면 병원 한번 가볼까요? 보통 한 달 정도 기침 가래가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침이나 가래가 반드시 그 폐질환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원인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고 공해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폐에 그 미세먼지와 공해 물질들이 쌓이고 그것들을 내뱉기 위해서 가래가 만들어지고 억지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물을 마실 때 혹시 맑은 물 같은 것들이 몸에 들어오는 상황도 폐에 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폐는 기침으로 이물질들을 내뱉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진짜 유식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례 드린다는 말이죠? 그게 그 얘기구나. 나 뭔 얘기인가 했네. 저도 듣다가 야, 그럼 깨끗한 물을 먹으면 안 되는가? 지금 그러고 있었네. 예. 그러니까 물을 목구멍으로 넘겨야 되는데 숨구멍으로 넘기면 안 그래서 된다. 반드시 기침 가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네. 숨이 차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서 기침 가래가 발생하고 몸이 으실으실한데 기침 가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는 폐렴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침 가래만으로 그 폐가 나빠졌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앞에 두 증상 같은 거 아니면은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같이 있는 기침 가래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다면 꼭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거나 목이 쉬거나. 다들 뭐 가슴 괜찮으시죠? 가슴이 아프다는 건 이 중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아픈 그 협심증 같은 심장이 아픈 경우에는 그 왼쪽 가슴이 아프고요. 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목 쪽에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왼팔로 통증이 올라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흉통 중에서 심장의 통증은 좀 그런 특이한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가슴이 아파요라는 거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달리기 엄청 한 다음에 가슴 아플 때 그런 느낌인가요? 그거는 좀 다른 거고요. 폐는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데 폐를 싸고 있는 흉벽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폐와 흉벽 사이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문제 생긴 부분으로 인해서 흉벽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그럴 때는 폐 안에 혹시 물이 고이거나 공기가 고이거나 고름이 고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제가 한 2달 전에 미세먼지가 요즘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나 제가 사누고 있는 것이 좀 미세먼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잘 때 열이 많아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잤어요. 그거를 이제 자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제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래가 계속 이렇게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서 한 달 동안 약을 먹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는 못 느꼈는데 이 노래할 때 호흡도 굉장히 짧아지고 노래가 제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한 달 정도 먹었는데 폐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게 이제 폐활량이 나빠졌다는 것 중에서 폐 안에 자체에 만약에 질환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까 풍선같이 늘어나는 이 폐가 잘 늘어났다 줄어들다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숨 들이쉬고 내쉬는데 좀 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기가 걸린다든지 미세한 폐렴이 걸렸을 때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약물을 치료를 하고 하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공기만 마시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폐가 돼버린 거죠, 이제. 우리 몸은 항상 그 외부에서 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정상태로 돌아오셨을 겁니다. 지금은 돌리도 한번 해봐. 좋아졌는데요. 네, 밖으로. 어쨌든 그래서 가정의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창문 닫고 진짜 산속으로 가야 되나 봐요. 네, 그렇게 했더니 지금 훨씬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문을 닫아놓고 냉방하니까 또 안 좋다니까 또 열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환경 좀 잘 좀 해봐. 우리 임진왜란 때는 그런 환경 문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고.
아이고, 아직도 지금 4시 넘었는데 계속 수술실에만 계신 것 같네요. 다른 수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아닌데 다른 교수님 수술하는 게 잘 되는지 좀 확인하려고. 지금 저희가 보이는 거는 일반 화면으로 보이는데 손봉수 교수가 보고 있는 화면은 3차원으로 입체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거고요. 마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죠? 맨손으로 수술하는 것 같네, 꼭. 수고하세요. 예. 저 구경하시고 나오네. 약간 동네 마실 같다. 그러니까. 보통 식당이 2시까지 해서 아마 닫았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뭐. 아니 교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셀프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와. 아니 근데 식사 시간이 끝나서 밥은 안 주고요. 아니 지금 4시에 점심 첫 끼 드시는 거예요? 그랬네요. 그날은 그랬습니다. 11시쯤 이렇게 수술한 환자가 수술 시작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이 점심때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이런 건 아닙니다. 야, 아니 집중하시느라 칼로도 많이 썼을 텐데 좀 배 많이 고플 텐데. 네? 여보세요? 적출팀 전합니까? 예, 적출팀이 병원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시 붙여야 돼. 하나로 다 합쳐야 돼. 그래서 한 거야. 텍스트 체크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낼 때 텍스트 체크 버전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 알지? 이거 봐. 이게 지금 소문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나중에 뭐 양식 안 맞는다고 연락 오고 그렇다고. 가타기나 신드롬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모폴로지컬 로테이션? 보통 마무리가 그쪽으로 가니까 지금. 아유, 수술 전까지도 뭐 다른 일도 바쁘시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데 적출팀이 혹시 앰뷸런스 왔다. 야, 적출체가 도착한 겁니다. 와. 정말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외래에서 아니면은 뭐 병동에서 다시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뭐 산소호흡기 떼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환자들이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6년씩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산소기 하고 있다가 매일 산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산에 올라가지? 내가 왜 이 산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잘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힘든 거보다는 힘든 거 끝내고 나서 안도의 한숨 쉴 때 그 기분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멋지다. 자, 병상에서 기적같이 일어난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 뒤에 이런 바른 의사들이 계신다는 건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 박수 세 번만. 네. 시작.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워라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새벽에 수술 끝나시면 조금 뭐 반찬은 있으시겠죠? 요새 52주씩이니까 한 이틀은 쉬어야죠. 네. 그런 거는 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폐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가 한 72시간 정도는 불안정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 때 가끔씩 처치를 해주거나 뭐 재수술을 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폐이식 수술 후에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좀 병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정규 수술 스케줄들이
차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도 수술을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그 다음 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도저히 상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취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집에 가기 위해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힘이 들어서. 예, 병원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뭐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환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까지 이식한 환자분, 그러니까 이식하는 동안 환자분들이 양보를 안 해주신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환자분들에게 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있습니다. 서로 아픈 분들끼리 참 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일주일에 2번을 수술하시면 1년에 한 번도 못 쉬는 거네. 한 사람당 3일씩이니까. 참. 근데 이식 수술이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매일 있지는 않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30례에서 40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폐질환에 관한 뜬 소문들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헛가진가 시간이네요.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 듣자. 네, 폐 건강을 위해서 또 헛소문 잘 가려드려야겠죠. 오늘도 2가지 문제 준비를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과연 헛소문일까 진짜일까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암 환자는 채소 위주로 먹어야 한다. 바로 들어볼게요. 지금 암 환자는 이게 폐렴, 폐암 환자죠? 네, 폐암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먹어야 한다. 채소 위주로 먹어야 한다. 나는 X. 아니 암 환자는 아까 그 재활도 뭐 하고 막 이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이래 좀 몸이 활달하게 해야 돼. 채소만 풀만 먹어갖고는 지금 운동 못 합니다. 잘못 들었네요. 네, 세 분 다 X. 비슷한 이유실 것 같은데. 그렇죠. 더 이렇게 암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려면 채소만 갖고. 맞아. 우리가 병마와 싸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병마와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죠. 고기 먹고. 임진왜란 때도 이제 주머니에다가 돌 엮고 던질락 하면 고기 많이 먹어야 됐거든. 그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제가 그때 같이 던졌습니다. 그렇지. 그때 드신 고기가 아직 소화가 안 되시죠? 그래, 그때 그 치마 요 있네, 싸고 있네. 그때 제가 담장점에서 봤어요. 자, 교수님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잘 먹어야겠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폐암이 1cm 정도 된다면은 초기 폐암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말기 폐암이라 생각하십니까? 1cm요? 요만한. 폐는 암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말기예요. 진짜? 1cm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cm면 이것만 딱 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cm 정도 되면은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초기 폐암입니다. 근데 암은 그 1cm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1cm보다 적은 암들은 영양분을 주위에 그 림프액이라든지 주위에 액체를 받아서 그냥 살 수 있는데 1cm 정도가 되면은 혈관에서 혈액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cm 암도 그 우리 몸의 혈관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암세포는 벌써 혈관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암이라도 암세포는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암세포가 돌아다니는데 왜 우리가 초기라 하고 예후가 좋다 하냐? 그 돌아다니는 암세포들을 대부분 우리 면역세포들이 잡아먹습니다.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채소만 먹으라는 이유, 그다음에 잘못 알려진 게 암세포가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보통 주위에서 그런 경우들이 암세포가 먹으니까 암세포가 더 성장한다. 그래서 뭐 영양가 있는 거 먹지 말고 채소 위주로 먹어라, 뭐 영양가 높은 거 먹지 말라,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면역 체계가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잘 먹는 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얘기도 사실 참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폐암 환자는 시골로 이사해야 한다. 뭔가 요양 가는 모습. 네, 사실 공기 좋은 데 가면 병도 낫는다 그렇지. 그러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그러고요. 이거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O야. 왜 그러냐면 방금 서지호 씨가 했잖아요. 그
그 공기 안 좋은 데서 그날 난 뭐 문 100% 느꼈거든. 열어놓고 잤을 때 이렇게 했다니까 정말.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밤에 은하수가 보이는 시골이 좋겠지. 저는 정말 이거 진짜 오해예요. 왜냐면 제가 딱 경험했거든요. 환경을 딱 바꿔주니까 완전 좋아졌어요. 영민 씨만 혼자 X예요? 제가 최근에 시골 생활했잖아요. 네. 약간 다들 시골 생활에 환상이 있으신데 시골 공기 안 좋습니다. 왜? 옆집에서 자꾸 쓰레기를 태워요. 뭘 자꾸 태워 시골은. 밭에서도 뭐 태우고 그거 태우는 순간 서울보다 공기 안 좋습니다. 근데 불법 소각하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안 되는데 그 그거 폐 타이어 진짜. 같은 거 태우면 안 되는데. 하필 이사를 갔는데 글로 갔어요. 글로 가. 여기저기서 뭘 자꾸 태워. 네. 저도 이거 사실 좀 궁금하네요. 근데 또 병원 가까이 살아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정답은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X입니다. 와. 우리 O잖아. 아니 원장님도 혹시 아니, 시골에 쓰레기 태웠나요? 네. 시골이 공기가 좋기 때문에 폐에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평생 살았던 거는 도시고 대부분의 기간을 살고 폐암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수십 년을 살아도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잠깐 1, 2년 좋은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재발을 막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되려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 시골에 가셔서 뭐 암 치료 받다가 나는 진짜 건강하다 뭐 하고 이러는데 보통 건강한 분이 시골에 가십니다. 아프신 분들은 병원 근처에 남아 있고. 그래서 시골 가면 반드시 건강해진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좀 건강하셨던 분들이 더 좋아지시는 경우는 있지만 맞아요. 나 혼자 뭐 일하는데 그 가보면 어떤 사람은 텐트에서 한 2년을 살았다 그러거든. 그 텐트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려면 건강하지 않으면 못 지내. 맞아요. 그럼 또 집도 또 막 대군같이 지어놔. 건강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못 지어. 아, 맞네. 저는 집 볼 때 역세권 안 봅니다. 병세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과, 치과 다 어디 있는지 보고. 맞아. 아유, 그러게요. 진짜 맞네.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든 고기든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 골고루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좀 가까이 있거나 자주 가는 게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요, 이렇게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김도영 교수 모시고 우리 폐질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폐 건강을 위해서 꿀팁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꿀팁이라고는 별로 없지만은 많이 걸어 다니십시오. 많이 걸어 다니면 폐가 많이 운동하고 폐 활량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건강한 생각 그리고 행복하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진짜 근데 우리 공개 클리닉 웰 오가닉 트리오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노래가 절로 나오고 이런 건강한 마인드, 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철이 안 든 건 아닐까요? 철 안 들어도 뭐 조금 건강할 수 있다면요. 그렇죠. 네, 많이 걷고 많이 웃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개 클리닉 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